자, 먼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패널 분들이 먼저 각자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거나 오늘 이 앞에 계시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두가 편하게 발언할 기회를 갖고 같이 좀 커넥트,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난 이 홍보할 때 보니까 저 김용도 국장이 자꾸 계급장을 떼자 그러는데 여기 계급장 다루고 온 사람이 없어서 오늘 뗄 계급장도 없어요. 그래서 계급장 떼고 자꾸 얘기해보자 그러는데 계급장 다루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오늘 계급장 안 떼고도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이 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은 상태로 목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지질연구원의 김소수 사무관 오셨고요.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의 임시영 부연구원님, 오늘 좋은 발표해 주셨던 김태훈 통관위 실장님, 그다음에 제 바로 옆에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님, 그다음에 권우석 웨이버스 부사장님,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유수홍 남서울대학교 교수님. 자, 어떤 얘기도 괜찮습니다. 어떤 얘기도 괜찮으니까 제가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제 바로 옆에 있는 김인현 대표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간정보통신의 김인현입니다. 먼저 커넥트 데일리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도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한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커넥트 데일리를 보면서 단순한 언론을 넘어서 어떤 공간정보 산업의 연결자이자 어떤 촉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연재하고 있는 연재 수준은 굉장히 좀 엄청나게 우리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 조명희 의원님 또 와주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위원장님들, 또 국토부에서 과장님 또 오시고 해서 너무 또 반갑고, 또 저한테는 또 오랜 또 스승이신 우리 이광원 대표님 또 오시고 해서 너무 좀 저한테는 이게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잔치날 맞죠? 생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우리 과장님하고 좀 회의를 하면서, 또 원장님도 계시지만 지도 반출이 되고 난다면은 이게 데일리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번 나가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 더 이상 우리 지도가 필요 없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얘기는 하진 않지만 우리 산업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광급 공사를 받아서 하는 데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산업이 이게 공간정보의 분야뿐만 아니라 요즘은 공간정보가 아까 전에 우리 김태훈 박사님이 온톨로지 기반의 어떤 위기 대응에 대한 발표하셨는데, 굉장히 좀 전에 성호상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간정보 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청량이라든가 GIS, 디지털 트윈, 위성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연결하는 플랫폼 자체가 조금 우리 기껏 해봤자 구글 지도, 네이버 지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우리 김태훈 박사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성호상 박사님이 지금까지 계속 어떤 큰 시장을 열어온 것처럼 굉장히 우리 산업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큰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좀 편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선한 영향력 3.0이 뭡니까? 제가 과거에 소방 쪽에서 전문기자로 활동할 때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 위치를 찾지 못해서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한치 앞으로 안타까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아까운 목숨을 생각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때는 기술이 구현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공간정보 어벽을 접하면서 이거야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큰 매번 건물 안에도 누가 실종되거나 잊어버리거나 재해를 닥쳤을 때 그 사람을 살 수 있고 그래서 희망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선한 영역이라고 지칭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정의를 내린 거는 과거의 선한 영향력이라 그러면 개인이 그냥 우리가 봉사하거나 뭐 그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사람하고 사람, 그다음 기관과 기관, 데이터하고 기술, 뭐 인공지능을 연결시켜서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이 선한 영향력 저는 3.0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큰 그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우리 커넥트 데일리가 이런 아젠다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또 실질적으로 또 보여준 게 우리 그 김태현 박사님 발표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공급망하고 AI하고 디지털 트윈, 온톨로지, 뭐 그래프, 레그를 활용한 공간정보가 이제 단순한 어떤 지도의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공급망, 산업 경쟁력, 미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이 자리는 작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었고 또 오늘 오전에 여러 전문 업체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사실은 이제 최근에 출간했는 이제 디지털 지도 전쟁이라고 사실 어떤 분이 전쟁이라는 말은 너무 심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과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실제로 지도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길을 찾는 하나의 도구였었잖아요. 그게 길을 찾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어떤 뭐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지도라는 게 AI가 현실을 이해하는 언어이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공급망, 국방, 탄소 중립을 움직이는 데이터의 씨앗이자 뭐 밥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졌느냐 보다도 누가 더 정확한 공간 정보와 AI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저는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가 발전할수록 어떤 공간 정보 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AI가 현실 세계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는 결국 위치 관계로 설명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앞으로도 우리 공간 정보 산업이 지도가 아니라 데이터, 현실 데이터를 구축하는 산업을 넘어서 오늘 얘기하는 공급망이라든가 재난안전,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교육, 관광, 부동산 등 사회 전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플랫폼 산업으로 발전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창업한 지 한 28년 됐고 공간정보를 공부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지도라든가 도로명 주소라든가 디지털 트윈 같은 그다음에 최근에는 같이 기여하는 모드 지도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기술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라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연결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연결이고 디지털 트윈도 연결이고 공간 정보도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넥트 데일리가 지난 3년 동안 해온 역할이 역시 이런 그대로 데일리로 커넥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넥트 데일리의 지난 3년이 그냥 뉴스 전달할 시간이 아니라 공간정보 산업을 연결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영덕 국장님을 중심으로 커넥트 데일리가 대한민국 공간정보 산업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과 산업, 기술과 시장을 연결시키는 중심 플랫폼으로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창간 3주년을 축하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어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지도 전쟁이 종이의 정보가 아니고 국가 경쟁력과 미래 산업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이라 생각되고 지금 디지털 커넥트 데일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 3.0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연결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커넥트 데일리가 연결의 중심에서 있고 특히 오늘은 연결의 중심에 서 계신 주인공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더 이렇게 사공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크게 성장할 것이고, 요즘은 뭐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 그러잖아요. 드라마에서 꼭 주연만이 아니라 조연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이게 드라마가 사는 것처럼, 우리는 뭐 조연이기도 하고 주연이기도 하고, 충분히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되고, 특히 지금까지 어떤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이런 순환 영향력 3.0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발표도 그렇고, 뭐 지금 이 내용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으로 저는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커넥트 데일리의 커넥트를 이렇게 정말 멋지게 재해석해 주신 경우 처음 봤고요. 또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도 사실 저도 약간 모호했는데 오늘 아주 새롭게 잘 그 의미를 전달해 주신 것 같아서 아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현 대표님은 최근에 지도전쟁이라는 그 책을 발간하셔서 뭐 사실 우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관심을 가지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도전쟁 맞죠? 그리고 우리 반도체도 그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전쟁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데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책을 사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좀 책을 좀 사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오늘의 토론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또 좀 다른 얘기들도 좀 해주십사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 권우석 부사장님 요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예, 웨이버스의 권우석입니다. 예. 인트로에 인사를 할 이야기들은 김인현 대표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예. 바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학계에 계시고 아니면 출연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기업에 있으니까 기업에서의 일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가 내일의 좌표를 그리다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정규직이 350명이고 같이 일하는 계약직까지 하면 450명,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야 할 좌표를 경영진이 잘 찍어야 되는데 잘못 찍으면 다 나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좌표를 새로 그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라는 놈을 무시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공공기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어디고 다 AX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AI를 가지고서 변화를 도모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업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GeoAI라는 걸로 저희가 모토를 세우고 그룹을 만들고 그 다음에 AX 전환하는 TF를 소정해서 연초부터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직면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돈을 버는 사업하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회사가 일을 하는 방식이 AX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분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I를 가지고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 저희가 전통적으로 했던 공간정보 분야가 아닌 뭐 에너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공간정보를 접목하되 AI를 같이 접목해서 공간정보만 갖고 가면 굉장히 식상해 하세요. 하지만 GeoAI를 갖고 가면 뭔가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일들. 웨이버스만 창립한 지 22년이 됐고요. 쌍용까지 하면은 30년째 GI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했던 일들이 있어요.
루틴하게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근데 그 일들도 이제 AI를 떼고 나면 저희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내 하고 있던 일도 AI를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런 형태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일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이 수행 방법도 AI를 적용한 요즘 다들 하는 바이브 코딩, 아까 하네스도 김태훈 실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내 AX 전환 TF를 조성을 해서 현재 6개월째 운영 중인데요. 답을 조금씩 찾아가고는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상. 어느 기업들은 이제는 신입사원들은 안 뽑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AX 전환하는 방식으로 바이브 코딩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공간정보 사업이 대부분 다 공공사업이에요. 그래서 행망 안에 또는 폐쇄망 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라서 기존의 상용 AI를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AI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준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공공사업을 하는 이 공간정보 기업에서는 그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TF가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내부에 지금 외부에 사업하는 것과 내부에서 하는 저희 뭐 솔루션 팀이나 연구소나 디자인 팀이나 AI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때 보면 토큰을 제한을 걸지 않으면요 그냥 신입사원을 고용하는 게 훨씬 싸요. 네, 직원을 쓰는 게 훨씬 쌉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올해 분명히 POC 사이트를 몇 개 정해서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전면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비전 선포식에서도 했는데 현실의 벽에 점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다 주느니 그냥 우리나라 젊은이를 고용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답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식을 폐쇄망 안에서 망분리가 된 인터넷을 쓸 수는 있지만 망은 분리된 안에서는 어떻게 AI를 적용할까? 아니 완전 폐쇄된 곳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뭐 국방부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서는 AI 바이브 코딩을 어떻게 쓸까? 또는 회사에 오픈된 환경, 그냥 연구소나 기술연구소나 솔루션 팀에서는 AI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분야별로 다 나눠서 방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을 전에는, 여름 전에는 내고 저희들이 분명히 POC를 할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실제로 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ROI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진짜 그냥 사람을 그냥 고용하자라고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 꼭 그 과정을 거쳐보고 그거를 연말에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나눠드릴 수 있는, 커넥트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한 번 더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아직 얘기 안 했으니까 다음 그게 더 필요하고요. 사실 최근에 이 토큰을 많이 쓰는 그 AI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을 절약하는 방법 빨리 교육시켜야 돼요. 네. 그냥 계속 가지고 가다가는 토큰이 거의 녹아버려요, 안에서. 그래서 사실 인건비만큼 토큰을 쓸 수도 있다는 게 정말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 정도 얘기하면 꽤 나가는 거예요, 이 기업은. 어쨌든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유성 교수님, 네, 우리 학교에서는 또 어떤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서울대학교 유수홍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러한 자리가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 네, 이제 공간 분야에 어찌 보면 이제 입성한, 지금 입장으로서, 어떤 것들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까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요. 이 AI 시대에,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저도 지금 사실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제 AI를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거꾸로 저희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AI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과연 QGIS나 ArcGIS 툴 사용하는 법을 지금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파이썬 기초를 왜 배워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최근에 학생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제 QGIS 같은 것도 챗GPT에 물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접근을 해도 모든 프로세스를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적으로 학생들에게 한번 주제를, 저희 학생들이 이제 배움 중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한번 이걸 해결해 와봐라 라고 주제를 주고 한번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꽤 상당한 수준으로 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를 옆에 보조 툴로서 그 이상의 이제는 보조 도구가 되어서 다양한 문제들을 그냥 스스로 해결해버리는 모습들을 학교에서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를 뭘 줬나요? 과제로 프로젝트를 준 거예요? 아니면 네, 과제 수업 시간에 데이터를 정해서 배포를 해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최단 거리 구해봐라, 또는 우리 자주 사용하는 이제 버퍼를 넘어서서 어떤 홍수가 범람하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챗GPT와 함께 한번 분석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한 10분, 20분 정도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코딩을 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챗GPT가 파이썬 코드를 이만큼 짜주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데이터랑 묶어서 돌리면 결과가 웹페이지 HTML로 나옵니다. 네, 이제는 그 수준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학생들과 저도 사실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제 어떻게 앞으로 가르쳐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주신 그 패널 토론의 주제를 보니까 사회 확대 전략이랑 시장 수요라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 학교에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공간정보의 최대 수요자는 이제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수요자들이 아니라 AI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요자들은 어떤 본인들이 이제 간지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나오면 그 AI 서비스로 다 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 데이터는 지금은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형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아마 앞으로는 거의 많이 축소가 되고 이제는 AI에게 피딩이 되는 상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연구를 하면서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이런 쉐입 파일이나 GeoTIFF나 아니면 3D OBJ 같은 파일 포맷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데 이제 AI가 보기에는 좋은가라고 보면은 제가 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훈 실장님께서 이제 그 온톨로지, 지식 기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주셨는데 우리 공간 데이터 지금 생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저 단계로 많이 AI 전환, 데이터 전환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이 AI 시대에 좀 우리 분야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이제 이 자리로 오면서 개인적으로 좀 하면서 왔는데 사실 저도 정답이 없어서 계속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GeoTIFF를 낮장으로 열심히 GPU 램에 지금 올리는 작업들을 옛날에 했었는데 한 10,000장 올리는데 제가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걸 제가 바꿔서 파이썬이 이제 많이 행렬 형태로 쓰는 넘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꿨더니 수초 안에 2시간 걸리던 게 수초 안에 램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공간 데이터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물은 똑같은데 이제 그러한 어떤 포맷 전환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제 AI의 어떤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약간 앞에 제 경험에 빗대어서 오늘 좀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꾸준히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밟아 지금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또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또 만드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커넥트 데일리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창간 3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저희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이벤트나 행사들 많이 기획을 해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 우리 분야를 위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더 우리 분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수홍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학교가 산업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최근에 그 KBS TV에서 다큐 인사이트인가 뭐 거기 보면은 인재 전쟁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그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데 어떤 그 벤처 회사를 투자를 하냐면 대학교를 중퇴하고 벤처를 설립한 회사만 골라서 투자해서 성공, 대성공. 그럼 왜 그 사람들을 골랐을까? 공부가 학교에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인이 하는 공부의 매력을 못 느낀 거예요. 그 정도로 빨리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지금 중학생도 대학원 이상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굳이 그 학교에 그 시간에 가서 그 강의 듣고 그 시험 보고 하는 것은 다른 대안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다고 난 봐요. 대학이 아마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그리고 저 대학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취업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취업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AI 조금만 하면. 그래서 저 유수홍 교수님이 대학에서 가르친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로 밥 벌어먹고 살지를 고민을 하면 교수가 잠이 안 와야 돼요. 진짜. 지금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아이들의 어떤 디지털 환경이나 생각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래서 참, 앞으로 유성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연구원으로 가봅시다. 우리 임시영 박사님. 네, 동면 임시영입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의 커밍아웃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투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도 투덜인가요? 주더니.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보면은 약간 불만이 좀 많이 생기는 그 습성이 조금 있다는 거를 커밍아웃을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공간정보 업계에 발을 담그기 전에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데이터냐 인포메이션이냐는 논쟁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IT839나 유코리아를 다 이렇게 거치면서 공간정보 업계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정보라는 걸 처음 바라봤을 때의 무궁한 가능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매료됐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정보라고 불리는 놈들은 그냥 숫자고 문서에 있던 애들인데 얘네가 공간과 합쳐지면 나의 생활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을 봤을 때는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이 좁은 시장 내에서 내가 빨리 발을 담궈서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본성이 드러나서 불만의 요소가 계속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만이 생길까, 이런 것들을 요즘에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밖에 나가서 말씀드리는 그 불만적인 포인트가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공간정보라는 게 지도가 아니라 공간정보로 넘어오면서부터 다뤄야 될 범위가 너무 넓어졌어요. 우리는 예전에는 공간정보 측량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간정보 전문가라고 불리기에는 바운더리가 너무 넓고 많은 걸 알아야 되는 상황에 접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작은 풀내에서는 모두가 공간정보 전문가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는 측량만 알고 나는 치기만 알고 하는 게 좁은 바운더리에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보면은 내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분야의 지식들이 자꾸 나를 자극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이 판이 좀 커지려면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나 외에 다른 쪽 분야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들한테 공간 정보를 좀 알려줘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걔네가 원하는 등을 좀 긁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훈 실장님 그 발표 보고 놀랐던 게 SCM, 제 전공이 산업공학이라서 SCM이라는 용어에 되게 뭐라 그러지? 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97년도부터 이제 유행됐던 거였고, 그때 서플라이 체인은 뭐라 그러지? 태그를 붙여가지고 그 물류를 추적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위치 정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태그만 붙여서 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7년 당시에 그 기술은 다 있었는데 그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 태그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하나당 100원인가 뭐 이랬는데 그게 이제 물류 비용을 감당할 수 못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원 정도 돼가지고 요즘에는 SCM 쪽에서 그 태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는 공간정보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태그와 지도만 합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과연 SCM 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쪽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라는 게 저는 첫 질문이었고, 오늘 김태훈 실장님 발표는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가능성을 보여줘가지고 되게 많이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간정보라는 게 저는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인프라인데 우리한테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인프라라고 불리는 놈들은 성과가 나올 수가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고속도로 잘 만들었다 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차가 달리는 게 중요한 거지 고속도로 잘 만든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프라임과 동시에 활용에 대한 요구사항까지를 계속 받는 이 애매한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고민했던 건 딱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무조건 우리가 서브가 되자. 무조건 성과가 나온 애들한테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몸집을 키우자.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오든 말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모아가지고 몸집을 적당하게 키우는 임계점을 넘겨야지만 우리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저희 이제 토론에 왔을 때 4가지 주제를 던져줬었는데, 이 4가지 주제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하나가 공간 정보를 사회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시장 수요와 분석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기술 인프라가 어떠냐? 비즈니스 확장이 어떠냐? 요런 4가지였는데, 이 중에 기술 인프라 빼고 3가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다 동일한 형태의 질문이라고 보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하면 공간정보 외 분야로 공간정보를 확대할 수 있느냐, 사회에 공간정보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인데,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했던 기반과 활용에 대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서 어렵고 매번 동일한 정답을 제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에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버리고 수요에 맞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줘서 그 분야별에서 나오는 성과물들을 계속 우리 쪽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표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넘겨주지만 결국엔 우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줘야지만 사회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장 수요 및 분석 연구도 동일하게 타 분야를 끌어들이자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실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메인을 모르고 도메인은 우리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도메인에 적용을 할 때는 되게 얕은 지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 각 도메인에 있는 애들은 공간 정보에 대해서는 뭐 알고 싶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라도 뭐 시범 사업을 하든 뭐 돈을 롯방을 하든 뭐 시범 구역을 만들어서 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든 간에 성공 사례를 한두 개를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핵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태훈 실장님의 발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이런 사례가 그 발표 중에 공간정보라고 불리는 단어는 극히 적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에 비해서 SCM과 물류와 공급망이라고 불리는 우리 외 분야의 단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좋은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태훈 박사한테 그 얘기 했거든요. 그냥 창업하시라고.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게 됐으면 좀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비즈니스 확장 역시 이게 좀 연결이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메인에 넘어가지 못하는 이상은 비즈니스 확장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메인으로 넘어가지 못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확장을 하려고 하는 첫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약간 가격 정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도가 인프라로서는 일반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 피드백돼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제품이나 시스템을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약간 구독형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약간 인센티브를 받은 형태로 좀 고민해보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API를 제공해줬을 때 이 API를 통해서 수익이 얼마가 나면 그거를 다시 그 API 제공자한테 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수익 배분형 그 가격 정책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학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약간 좀 20대, 10대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AI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끌어들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정보 쪽에 스타트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우리가 다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나는 뭐냐면 기술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기술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어려운 거는 저희가 아마 그 스타트업 얘기할 때 전혀 고려를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창업 지원이라는 게 돈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20년, 30년 동안의 고민 사항들이 그 스타트업에 좀 제공될 수 있는 형태까지가 창업 지원의 풀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 쪽에 있는 수많은 업체의 그 노하우, 그 사장님들의 노하우들이 어떤 식으로 후배들한테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를 마련해 줘야지만 이 스타트업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 인프라 부분은 저는 이제 앞에 있는 세 가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간정보 기술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고 외부에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되게 흡수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발전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약간 단기성 기술 개발과 기술 적용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단기성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공간정보 자체가 기술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기술만으로 좀 힘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약간 기술과 인프라라는 측면이 좀 두 가지로 분리돼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인프라를 만드는 장기적인 5년에서 10년짜리의 장기적 투자를 통해서 백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할 수 있는 형태의 기술 개발 쪽에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GeoAI나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교전적이거나 문제 해결성으로 할 수 있는 이 기술 개발이 두 개가 좀 분리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숙제를 받아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약간의 투덜거림을 섞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저도 커넥트 데일리의 3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투덜거리는 거에 비해서 뭐 평이한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김 국장님이 막 던졌던 그 네 가지의 아이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 지루하니까 제가 최근에 뭔 사건을 하나 보면서 우리 광고 전략을 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젠슨 황 그죠? 정말 쇼맨십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한국에 놀러 왔을까요?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이 그냥 유명 인사라서 만났을까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고 서민 행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안 줬죠. 그 사람이 넥타이 입고 앉아서 저기 엄청나게 비싼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였으면 아마 그 사람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꾼이잖아요. GPU 장사꾼이에요. GPU 장사꾼이 와서 베이커를 만나고, 그죠? 깐부에 가서, 깐부라는 게 친구잖아요. 지난번에 갔던 깐부, 그 깐부집 나도 가봤는데, 이번에 대박난 게 깐부집인 것 같아요. 어차피 기업이야, 비즈니스니까. 깐부집 대박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와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GPU 파는 사람이
이 GPU를 확장시킬 수 있는 클라이언트들하고 노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간 정보도 아까 이제 뭐 우리가 인프라인데 활용 쪽을 어떻게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거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걸 내가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메인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메인 분야를 항상 찾게 되고 도메인 분야에서 우리를 찾아주기를 바랐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본인이 답을 얘기했어요. 스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젠슨 황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주목했을까? 그럼 이게 스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날에 미국이 보면은 초기에 우주 개발을 할 때는 항상 러시아한테 한 발 뒤졌어요. 그래서 한 1년쯤 뒤쪽으로 갔어. 그 스푸트니크가 우주에 올라갔을 때도 미국이 1년 뒤에 올렸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항상 뒤따라갔는데, 그때 케네디가 미국의 우주 산업을 딱 바꾸는 슬로건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였냐? 달나라 가자. 기술을 본 게 아니고 목표를 본 거예요. 달나라 가자. 이 딱 말 한마디에 달에 가자.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서열이 정리가 돼버렸어. 로켓 해야죠. 그 다음에 사람 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 다 해야죠. 목표를 딱 정하니까 밑에 게 저절로 정립이 됐다. 계속 기술만 파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목표가, 그거는 난 잘 모르겠고, 누군가가 패킹을 해서 상품을 만들겠지라는 인프라로서의 생각만 가지면 우리는 절대 힘들다. 그런데 그걸 살짝 바꿔준 게 오늘 김태훈 실장이 발표한 거잖아요. 국가적 공급망을 한번 해결해보자. 그 국가적 공급망을 해결하는 아까 발표한 것 중에서 사실은 공간정보가 전부는 아니에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다 만들어서 아웃풋을 내는 거에 맥스로 작용을 해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도메인을 딱 쥐는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정말 이게 된다고. A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내가 코드를 해요. 코드라고는 만져도 안 본 사람이. 왜냐면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기사 생산을요, 저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5분 만에 기사 쓸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우리 공간정보를 가지고. 왜냐면 클라우드에 스킬을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요. 지침도 만들어놓고 MD로. 한마디만 쓰면 됩니다. 딱 공간정보 기사 작성해줘. 요 딱 한 줄만 넣으면요, 지가 알아서 돌아가가지고 싹 긁어다가 나한테 4가지의 기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골라서 2단계, 3단계만 진행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을 되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거기 김태원 실장보다 좀 이따 얘기 들어볼 거지만, 아까 또 뭐 만든 거 본인이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다는데, 저게 옛날에 우리가 상상이나 했나요? 저 신상희 우리 대표님 참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옛날에 막 그냥 그 프로그래머들 엄청나게 비싼,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비싼 인력으로 코딩을 했을 텐데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기술을 그냥 기술의 발전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꿀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창호 사무관 쪽으로. 관이 제일 어렵죠, 관이. 네, 사실 좀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때는 계급장 빼고 오라고 해서 독한 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아주셨는데, 카메라가 3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지리원 상황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게요. 저희 이제 AI 말씀을 막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 AI로 인해서 지리원이 155개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된 상태예요. AI와 IT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의 데이터 구축 비용을 왜 전년동으로 계속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국토지리정보원 모든 예산 항목에 대한 재정평가를 기재부에서 했고, 그 중에 타겟이 된 게 GOAI라고 하는 영상 분야가 타겟이 됐어요. 영상 분야에서 또 퍼져서 지도제작 분야까지 이제 퍼진 거예요. 그럼 거기에 결과가 15% 삭감입니다. 15% 삭감이면 지리원 예산 1,500억 중에서 지도 만드는, 영상 찍고 지도 만드는 게 1,000억이에요. 거기에서 15%가 이제 깎인 거니까 150억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항공사진 촬영해서 50억을 부담하고 국가기본으로 해서 100억을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계속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데이터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AI 국가기본도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을 주세요. 얼마를 주세요? 했더니 저희가 요청한 거에 일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AI가 나오면은 기초 데이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에서 그 수많은 전장이 AI로 움직이는데 미국이 어느 학교를 군사시설로 오폭을 해서 어린이들이 죽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게 군사시설에서 학교로 변했다라고 하는 기초 데이터가 제때 공급되지 못해서 그랬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기초 데이터하고 활용은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재정평가라는 것이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리원 직원분들은 열심히 또 뛰실 거예요. 이거와 더불어서 AI가 가져다주는 또 이 장밋빛 청사진도 있지만 현대자동차 노조가 아틀라스를 길을 쓰고 반대하는 것도 우리 분야에서도 또 나름 이해는 됩니다. 지리원이 갑자기 내년에는 AI 기술을 반영해서 예산에 얼마를 삭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느 한 분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 가슴에 내 지갑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양쪽을 다 잡고 가야 되겠죠. 옛날에 있는 데이터들도 가져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따뜻하게 얘기하는,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의 온톨로지라는 말이 왠지 제가 그냥 정감상으로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따뜻한 그런 기운이다라는 느낌인데 그 뒤편에 승자독식이라는 것이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섭구나 하면 이 상황에서 국가는 어디까지를 해야 될까? 지금 많은 분들이 수직적인 버티컬 모델 혹은 도메인 모델을 말씀을 주셨고, 국가는 이제 범용적인 모델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이 범용적인 모델을 만드는 거에다가 조금 더 에너지를 쏟으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와 더불어서 AI 시대에서 요구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지금 저희 내부의 이제 생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한 말씀 드리면서 이제 마감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2번의 공간 정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의 불법 조명, 그리고 농지에 전용 관련해가지고서는 국무회의에서 2번이었고, 그거를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템은 2개인데 그거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시고, 농림부 장관한테 얘기하고 행안부 장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직접적으로 항공사진과 지도에 대한, 위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타이밍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아니면 저희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글을 계속적으로 써주셨으면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국회나 기재부에 갈 때 계속 가지고 가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가 안 되고 있는 구조를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저뿐 아니라 지리원에 계시는 분, 국토부에 계시는 분들은 공직자로서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만으로는 이 분야가 잘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에 계시는 분은 반대로 업계에 계신 분들, 학계에 계신 분들 모두 다 같이 키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 저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제가 한 3년간 같이 일했죠.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깊이가 꽤 깊죠. 다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또 이 토지리정보원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 분야가 그 중심에 기둥을 세우면서 이렇게 지속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국토지리정보원이 활용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생태계가 잘 만들어지고 서로 연결성이 더 나아져야 좋아지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김태원 실장한테 마이크를 넘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얘기할 기회를 주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는 앞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여기 청중석에 계신 분들 사이 관계 없습니다. 이거 이제 같이 서로의 의견을 한번 연결하고 섞어볼 텐데요. 한번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 아니면 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누가 예. 우리 유재룡 회장님. 한마디 조금만 좀 네.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아쉬운 게 있어서 지금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또 주관해 주시는 사람 생각해서 커넥트 데일리 선한 영향력으로 좀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지금 네이버에 뉴스 검색에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신청을 해놓은 걸로 네, 그러고 있어요. 실제 보면은 우리 유일하게 공간정보를 대표해주는 어찌 보면 기관지가 지성계 이거 하나밖에 없고 혼자 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통로인데 지금 실제로 기사를 많이 생산하고 그러지만 좋은 기사도 많이 생각하고 심층 기사도 하고 그러는데 뉴스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위원장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 기자들을 하든 좀 노력을 해서 그게 올해는 꼭 됐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안 된다면 내년에는 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해서 거기가 좀 검색이 돼야지 어떤 좋은 이야기가 나오든 목소리가 나오는데 직접 뿌려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정보 선한 영향력 전제 조건에 커넥트 데일리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반드시 네이버 뉴스에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는 일제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지금 무슨 얘기인지 조금 금방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그 네이버 그 플랫폼에 뉴스가 나오죠. 그 네이버 플랫폼에 나오는 뉴스 매체가 네이버의 심사를 통과해서 거기에 통과가 돼야 거기에서 기사를 올려줍니다. 근데 거기에 올라가야 사실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뉴스 매체로서의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서는 그 네이버 뉴스에다가 우리 소식들을 자동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일단 커넥트 데일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네이버 뉴스 플랫폼에 선정이 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김영도 국장이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기사도 생산이 많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편집위원회 이런 것들도 조직도 잘 갖춰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유재룡 회장님은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쓰자. 그래서 이제 편집위원회도 꾸려졌고 앞으로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그런 무슨 기자로 위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국적이면 기사를 많이 생산해내서 우리 소식들이 네이버 플랫폼을 타고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또 우리 대구에서 참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학장님 이성화
대구대학교 공공인재대학장인데요. 그래도 한 말씀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뭐 이쪽 분야의 유사한 또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산업을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좀 전에 이정도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 언젠가 12년도인가요? 그때 겨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공간연구총연합회 설립을 한다라고 해서 수백 명이 더 K인가?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산업을 한번 크게 만들자. 진짜 국가가 진짜 아주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한번 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두 번 내주고 그때라서 과연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간단합니다. 그게 어떤 조직력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요 관에 있었던 분 나오셔가지고 한번 추대해서 해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는 또 코로나도 터졌습니다. 당시죠. 코로나 터져가지고서 더욱이 아무도 못할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뭐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되었고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산업이 이제 다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산하적인 다 똑똑히 뭉쳐서 한번 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좀 과거에 그 총연합회 같은 걸 다시 한번 좀 해서 재도약하는 그러한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비록 그 언론이지만 정부에 있는 뭐 국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셔서 들어보고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그 유사한 그 자리가 마련됐습니다라면 그런 조직도 새롭게 우리 만들어서 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저기 우리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의원님이 국회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받쳐주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운 있습니다. 아무튼 또 뭉쳐가지고 사회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 우리 또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우리가 좀 더 이 분야를 키우려면 조직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 따고 그 다음에 일대천을 그거를 지방에 안 쓰면 몰라요. 경상북도에 안동, 경산, 구미는 토지적 모과가 있습니다. 포항은 없어요. 지정직이 36명이나 7명이나 있는데 과가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창 사업은 잘하겠지만 그 세 개는 챌린지 사업 했어요. 예산 만들어가지고. 근데 포항은 아예 토지적 모과가 없어. 그런데 포항시장 공천받은 박용선 시장하든지 갔어요. 토지적 모과 만들어라. 그래야지 시의원들이 예산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총을 뭐 민주당이 어쨌든 상관없이 이번에 저희 상사당 했을 때 송승준 의원하고 교원들이 많이 동문을 왔습니다. 제가 일대총 그 대정한 데라 대정한 국토부 그 했는데 국정까지 했었는데 이거 대정한 만들라. 왜냐면 1조 2,700원 만들면 그걸 소위원회에서 하면 그 대정한 내면 소위원회 분명히 차관이나 국장이 국토경제국장 부르고 지원 부를 겁니다. 그럼 이거 필요 없다 하면 못 만들어요. 그래 지리원에서 1조 2,700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 자율주행 이야기하죠. 자율주행 되려면 내비 지도가 1대 1,000이래야지. 1대 5,000 가지고는 힘들어. 내가 국정까지만 해도 우리 사무상 본부장하고 몇 분 하는지 몰라. 인수위원회 막 스킵시켜가지고 국정까지 만들었거든. 근데 그거를 막 지금 우리가 단계돼가지고 그러려면
매번 시는 전국에 80몇 개 시는 인허가 나무시 갱신하고 우리 분야가 삽니다. 인프라가. 앞으로 위성되는데 위성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내가 하나 우리 이성학 교수님 계시는데 내가 직원들 뽑아요. 우리 분야 그러니까 GIS 학과는 전국에 5개밖에 없어. 경희대 우리과는 없어졌어. 그런데 위성을 앞으로 위성이 어차피 다 드론이고 뭐고 항공이고 다 하지만 위성이 하는 역할은 있는데 지능학과를 뽑아요. 다시 다 가르쳐야 돼. 위성 영남 발휘. 그런데 우리 양서대학도 있지만 11개가 지적학과잖아요. 전국에. 지적학과 그래 지적학과 출신 뽑으면 GIS는 몰라. QGIS도 청주대는 알더라고. 내가 뽑으면. 근데 QGIS고 뭐 GIS 모르고 영상 처리를 몰라. 그러니까 지적학과에서 해상할 수 있는 지적학과 커리큘럼에 지금 뭐 GOA는 가지고 떠나서 교수랑 뽑아줘요. 있는 게 강사 뽑아서 자기 담당 과목이 강사 뽑아가지고 농림위성 올라가지. 그러니까 위성을 좀 가르치겠어. GIS 강좌를 좀 더 지적 분야도 중요하지만 교과 과정을 좀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회사에서 전문가가 있어야지 됩니다. 필요해서 좀 이 분야를 좀 잘 우리 김원대 원장님 아닌가? 야 20을 줬어.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GIS 이 공간정 분야의 원조로서 참 진짜 제가 쭉 살펴보면 나름 이제 이 바닥은 깔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청으로 하자. 예? 국토정보 청으로 하자. 참 아쉬운 게 국토교통부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도 국토교통부지만 법제를 담당하는 데서 아무리 아쉽고 그 다음에 국가가 설립한 섹터부터도 한 명도 안 했어요. 아쉬운데 제가 우리 국토교통부를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저희 선배님 그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조명희 회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선한 영향력 내 잡혀 놓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조직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예산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8년도 9년도에 사업에 실패했던 국토정보관리청, 국토정보청 이것도 만들어야 이게 만들어야지 예산도 세우고 왔다가 거쳐가는 국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조직이 돌아가요. 앞으로 그 위에 갈 수 있도록 저도 남은 공직 생활 최선을 다하겠고요. 새로 오시는 우리 김원대 원장님 22일 날 임명장 취임합니다. 같이 해서 지휘를 좀 앞장서서 공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조직도 만드는데 법제도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나오고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나가시는 분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먹는 분들이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감사합니다. 편히 가시고요. 저희도 이제 5시가 5시 넘으면 아무래도 바쁘겠죠. 네, 정리를 좀 서서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같이 얘기 듣고 한마디씩 하고 싶어서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신상희 대표님 지금 회사에서 아마 AI 쪽, 주요 AI나 AI 쪽 해서 상품까지 서비스나 상품 만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떠세요? 요즘 회사도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네, 많이 바쁘죠. 있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난관
보시면 지금 위기 있자 기회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이야기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분야가 살아남으려면 공간정보보안 관리 규정을 폐지해야 돼요.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어요. 거기서 규제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미 전 세계 인터넷에 떠다니는 정보들을 우리만 보지 않게 타격 효과로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보안 처리된 공간 정보를 학습을 시키면 쓰레기가 들어가서 다시 쓰레기가 된 GOA AI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GOA AI를 하겠다고 돈을 장난하고 이렇게 예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다들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 저는 이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해야 되고요. 만약 보안 당국에서 무슨 폐지냐라고 밝힌다면 이 먼저 내볼 때 아니 그냥 구글한테 내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국내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국내 사람을 보호하는 정책 차원에서 구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 플러스 우리 이제 한국의 공간정보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참고 때도 학습하잖아요. 공간정보 산업진흥원에는 3D 데이터 잘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토지리 정보 철없이 쓰시죠? 거기 항공 영상이 적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저희도 학습을 시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폐가리 다 짜릿해 어떻게 구글하고 경쟁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들어서 보안 당국하고 폐지를 해달라. 그런데 폐지가 안 된다고 하면 추산 소파 수준에 나타나라. 소파라고 하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니까 자, BL 에어버스 사이 돈만 주면 50cm까지 돈을 주고 전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성영상 어떻습니까? 스카이파이라는 M만 사면은 이게 제곱킬로미터당 10달러만 주면 25cm 해상도를 전세를 다 살 수가 있어요. 건물요? 건물 그렇게 중요합니까? 윤해공대가 작년에 AI로 전세 27억 채 건물을 높이까지 만들어서 재생을 했잖아요. 제가 서울시 시청 두 개를 해봤어요. 비슷하게 나와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DEM 어떻습니까? 우리 90m DEM 받고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사나 나사는 아예 30m DEM은 공짜예요. 지도 뭐 청와대가 나오는데 청와대가 중국 지도에 둥둥 떠있는 이러는데 그 오픈스트리트맵이 다 있잖아요. 오픈스트리트맵 시작을 해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ESRI, 그 다음 현대자동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톰톰까지 있는 오버추어 맵에서 어마무시하게 생산이 되고 있어요. 화학 상품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다들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우리만 갈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원행위가 이거 사실 불화죠. 사기예요. 대부분이 사기죠. 대처럼까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글은 마음대로 학습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업체들한테 팔다리 다 끊고 지원 이야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오늘 이런 토론을 해서 우리가 K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정책당국에서 북한의 마음을 의시해야 돼요. 그거 안 보여주면서 뭘 주겠다 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웨이버스도 올포레드도 말씀을 아까 오전 회의 때 이야기했던 게 자꾸만 이분들이 공간적으로 땅에서 멀어지잖아요. 땅에서 멀어져요.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윤리적으로 와 있다. 우리가 정말 단결해서 이번 기회에 그 규제 철폐하는 측면에서 공간정보 보호하고 관리 규정을 폐지해달라 라는 걸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안당국에서 그러면 와라동으로 이야기해보자라고 나오겠죠. 그럼 그 뒤하고 소파도 이야기하자. 스테이트 오브 아트.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 그 차이인데. 안 그러고 맨날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김인현 대표가. 얘기 오늘 나온 김에 오늘 하고 갑시다. 그럼 김택진 원장님 준비하세요. 폐지 어떻게 할 건가 준비하세요. 산업 한번 진행해 봅시다. 사실은 신 대표님 말씀하신 말에 더 얹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 정보를 다 블러 처리해서 보내고 있으니까 어디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상태인 거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하려면 확실한 완전 개방 가야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구글한테 대하는 잣대하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대한 잣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높이값 안 주잖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상홍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 책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달로 가는 그런 프로젝트처럼 자꾸 국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우리 기술이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저는 1대1000 지도는 누구를 위한 건가? 저는 우리 산업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야기하면 뒤에 3박 기생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글로벌 정보로 가고 우리가 위성 역량 같은 거 다 총동원을 하고 더 키우고 하면 저는 연간 한 5천억만 투자하면 글로벌 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산업을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고, 또 다른 우리 아까 전에 또 김태훈 박사님 같은 지도가 부족하고 토큰 쓰고 막 어렵잖아요. 그거를 토큰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고, 그 다음에 우리 KF-21 뭐 명품 전투기를 만들었다 하는데 전 세계에서 작전을 하려면 우리가 그런 상응하는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산업진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금보다 10배 이상 올려야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필요성이 아니라 다른 산업의 필요성으로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제 책 보셨겠지만 살짝 광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저도 그 책을 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정도의 우리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위성 영상도 지금 우리 쪽만 보고 위성 영상의 어떤 장단점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산업을 더 키워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 산업,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저는 어떤 사람들은 구글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사실 구글이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한 5천억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어차피 우리도 정부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 관련된 예산을 잘 쓰면 그 정도? 근데 그게 국가의 경제적 부는 훨씬 더 100배 이상의 부를 창출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신 대표님 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저는 그게 이재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라야 되죠. 전쟁의 엎드려 의한 좌표를 가린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는 거기에 아이러니하게 이재경이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한 영향력 키워내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달로 가는 그런 방법을 제시한 것처럼, 또 우리 김태훈 박사님이 좋은 아까 전에 우리 김 박사님 스타 프로젝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해낼 때 우리 산업이 혹은 오늘의 모임이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네. 제 책 꼭 좀 봐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서강 연구대학원 이공생입니다. 여기에서 나왔을 때 가장 민초라고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같은 공간으로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있는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3주년 축하하면 다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여기 공장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저거는 내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냐는 거를 반대로 공간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걱정했을 때까지 저한테 많은 제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렇게 큰 사업들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권위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국회주정원에서 오셨고, 또 원장님으로 이제 예정된 분이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왔을 때는 제가 먼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간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국민을 기준으로 해야 대국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을 좀 진행했지만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유는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 측량이라 하면 그래도 재는 거, 컴파일러에 갖다 놓고 이렇게 저희 측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30년 이상 공간 정보를 하면서 저희 아들, 딸들한테 야,
투명이 뭐냐면 우리 아들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많은 좋은 말씀들 하셨지만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대국민은 아무도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국민 상대로 했을 때 심지어 공간 정보를 배운다고 하는 친구들도 공간 정보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원초적인 부분들에 대해 좀 다시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 저 같은 경우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실습적인 부분들에서 그래도 치매는 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것이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서로 다른 계통에서 이합 십상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만큼 그들이 과연 인식이 있느냐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발표하신 부분들에서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해보면 대부분이 다 그런 일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뭐 AX 이런 쪽인데 그쪽에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희 쪽에 기초 인프라라고 얘기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서로를 강조해주더라고요. 지휘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다시 우리들이 초보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안에서 제가 사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 저희 쪽의 정보업계의 모든 부분들을 다 자주시하시는 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깥에서 이렇게 뭐 자문을 하든 아니면 평가를 갔을 때 저희끼리는 사실은 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싸워보면 바깥에 나가서 뭔가를 싸워보면 다 무례입니다. 저희 쪽은.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때때로는 뭐 필요해서 저희가 발주처로 있는 국토지 정보이지만 싸워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더니 저희끼리 안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고 큰 사업을 만들자는 것도 있는데 저는 다 말뿐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두 번째로 권유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역 범위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든 아니면 다른 쪽에 대해서 측면 이런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 제 영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신 영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로 그것이 자문이 됐든 평가가 됐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그들하고 관계가 됐든 사업으로 연결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측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두 번째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저기 이강원 대표님 요즘 공부를 우리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이강원 대표님만큼 많이 알고 계시고 책을 지금 아니 앞에 준비를 하고 그 준비는 좀 더 고통을 준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많이 드리고 아니 뭐 중책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기술로 지도를 대축적인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해가 1966년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그 지도를 만들 그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제일 먼저 공사가 시작된 게 광양제철소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술이 그때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도 훨씬 이루어졌을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알리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것들 데이터, 지적돈이, 기본돈이 뭐니, 불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거 보면, 기본도를 갖고 하루 이틀 만에 기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국이나 어디 뭐 있지만 못합니다.
또 지역 경계를 하루 만에 찍어서 그 다음 날서부터 공사할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일본이 3년, 4년씩 걸리는 그런 지금 지역 재생산 안 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지하철을 측량 불착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불착을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일주일 열흘 내야 와서 기존에 있었던 그 페인트를 칠해주고 막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데이터의 주기성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4년, 2년, 1년, 지금 군대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10분, 5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지금 뭐 AI를 하니까 뭐 하지만 AI를 할수록 그런 주기성이나 그런 데이터의 어떤 그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주기성이 1년이냐 짧으냐에 따라서 비용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편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거 할 때 비용 편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네이버에 뭐 이런 것들 뭐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해본 거로는 용어를 올리는 것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 올려봐야 하루에 얼마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10년인가 8년 됐는데 10억 건이 넘은 것 같아요. 그 검색, 그러니까 용어가 들어간 다른 것들하고 연결하는 거. 제가 네이버에 서비스 하는데 아마 저희 쪽 분에 그만큼 검색 노출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아이템을 잘 찾아야만 검색 그런 조회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들으셨지만 우리 이강원 대표님은 공부를 워낙 많이 하시고 계시고 뭐 전술도 많이 하셔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 역사적으로 깊은 지식을 갖고 계셔서 지식을 언제 좀 빼가지고 책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자꾸 해서 저기 커넥트 데일리의 유튜브 방송으로 모셔서 일단 녹음이라도 제가 예전에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인간연구 디지털 마이크로프라가 라이브러리 도서관에 좋은 자료를 갖고 계셨는데 공개를 안 하셔요. 그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없는 것도 있으니까 서로가 지식을 알면서 그만큼 레벨을 주는 거잖아요. 혹시 그 용어 사전을 저쪽에 커넥트 데일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지금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서 2년이 있으면 끝납니다. 네.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쪽으로 옮겨오는 쪽으로 좀.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좀 일단 유튜브는 가능하시겠죠? 선 찍는 거는. 일단 사실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려면 지금 알고 있는 것 말고 과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왔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나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지는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이강원 대표님 좀 많이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쭉 이제 국장님 나중에 얘기하시고 주인이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우리 김택진 원장님 이 원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사실 진짜 엄청난 파도입니다. 이게 아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적이라고 했지만요. 국토연구원의 석양 박사가 연구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오픈스트리트 맵하고 우리나라 지도하고 두 개를 다 꺾어서 정확하게 타겟 지점을 다 뽑아냈어요.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그 타겟 지점입니다. 매일 그걸. 그리고 지금 우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아마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밀도를 계속 올릴 거예요. 예를 들면 25cm, 15cm, 10cm 이렇게 올릴 거예요. 올리면 뭐합니까? 써야죠. 누가 씁니까? 우리가 인간이 써야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을 잠깐 해보니까요.
공무원은 보안에 대해서 대들지를 못해요. 아시죠? 그러면 누가 대들어야 되느냐? 우리 사람에서 대들어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신상희 대표님께서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 바깥에서 우리를 쳐다볼 수 있는 수준으로라도 해주라. 구글이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 수준도 못 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그래요. 국민 돈으로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 생산한다고 얘기하지만 산업에서 쓸 수 없는 그 데이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게 산업에서 쓸 수 없다라는 명확한 이유를 국가가 설명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구글 지도 반출을 계기로 이 문제는 보다 좀 엄격하게 다뤄져야 되고요. 공무원들은 절대 입을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계에서 그냥 각자가 한 번씩 아까 모래알처럼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결집된 의견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조직도 지금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정말 조직이 있기는 한 건지 어쨌든 그래서 이걸 그냥 있는 대로 가만히 있기보다는 뭔가 아까 이성화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잠깐 뭐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지금 있는 조직이 역할을 못하면 그 조직은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조직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지자체에서도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만드는 조직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원한 대답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시고 옛날에 그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침 되면 이제 막가자 우리가 성 원장님 우리가 옛날에 광화문에서 또 청천에서 밤을 새면서도 또 저녁에 곱창을 씹어가며 이야기하던 그런 우리는 결국 한통 속이야. 한통 속 안에서 우리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거리를 걷던 생각이 엊그저께 같은데 소리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들이 사실은 성 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한통 속인데 왜 우리는 한통 속 안에서 왜 이렇게 자꾸 세탁기에 벌그적거리는 뭐 들어가서 돌아가는 거야 큰 소리를 낼까? 그 통 안에서 막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어쨌거나 그 통 속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부서질 건 아닌 것 같고 그 안에서 뭐가 변형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한 통 속에서 막 돌아갈 건데 또 가고 있고 막 그래갖고 돌고 있고 앞으로 돌아갈 건데 왜 이렇게 우리는 늘 앉아서 또는 필드에서 또는 업계에서 정부가 같이 이렇게 쿵쿵쿵쾅거리면서 이렇게 한통 속에서 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형 이상학적이긴 하겠지만 아침부터 저희도 사실 이제 회의를 하고 점심을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와서 오늘 또 hir공을 얘기 들어보니까 오전에 했던 얘기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김태훈 박사가 그 얘기했던 거 저거를 얘기했었다고 한 게 하나 있어요. 오케스트라? 제가 오케스트라를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눈물이 막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느끼는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있고 우리 공간정보 쪽도 정말 국민들이 업계가 또는 정부나 공공기관 누구나 모두가 정말 힐링이 된다 이거 이 정보의 공간정보 힐링이 된다 이거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쓰고 또 이렇게 되는 허머나이징된 뭔가를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서 나가야 때가 된 거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통 속에서 이거 정말 퉁각퉁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개 한 개의 그 연주한 악기는 어쩌면 옆에 악기와 충돌이 되면 소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공간 정보를 생산하는데 측량, 방측,
위성 영상, 리모트 센싱, 레이저 스캐닝 등등등 3D, 뭐 이제 요즘 이제 AI 뭐 등등등의 어떤 가공 기법이나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악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놈의 악기가 서로 자기가 자기 소리만 되겠다고 막 빽빽거리고 울어대면은 옆에 악기와 하모나이징 하면서 이게 소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우리도 이때쯤 되면 왜 우리가 또 수십 년간을 협동 속에서 싱그럽거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각각의 악기를 이제는 정제를 해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위기는 기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쯤이 되면 아 그래 청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또 AI도 뭘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제해서 3D로 뭘 연습도 가져보자. 또 이런 거 꺼내서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정제된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우러서 이제는 한통 속에서 막 시끄럽거리면서도 뭔가 정제된 뭐 하나를 이제 턱 꺼내보자. 이제 그만 세탁기 안에 그만 돌리고 한통 속에서 그만 돌리고 이제 꺼내보자 라고 이제 정말 우리가 결심을 하고 또 우리가 다짐을 해서 꺼내보자. 이거부터 먼저 동질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각각의 세부적인 그런 상황들, 각각의 악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서로 너가 잘하는 악기를 내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악기를 저 사람이 가서 내가 당해서 이렇게 막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이쯤 되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의 쿠션을 지금 잘 잡고 계시니까 잘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무기, 자기의 악기를 잘 전제해서 같이 이제 활동 속에서 쿵쾅쿵쾅하지 말고 활동 속에서 잘 돌아가서 이제 스톱하고 꺼낼 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를 위해서는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좀 더 알아가지고 좀 더 그에게 스며들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우리 공간인도 산업계, 공간인도 정치, 공간인도 어떤 정부의 조직 이런 것들이 나이스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저 원장님의 큰 그런 기대들 오늘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아무나이즈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백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30분에 종료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가 그래 결론적으로 노출되는 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 만들어야 됩니다. 조직. 제가 2005년에 세종시 광제사에 가가지고 국토정보촌 만들어달라고 어떤 진짜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책관실이 육동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전막 빌딩으로 쫓겨나는데 어디로? 전막 빌딩으로. 유튜브에서 쫓겨나는 것 같아요. 쫓겨나는 게 위에서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동이 불 하나 어디로 독립된 거 아니에요? 지리는 안 되고 중립이 기구 밑으로 그래 이제 각 부처를 관장하고 총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은 이상은 계속 우리 김택진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깡통석에서 계속 돈다.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어. 지금 우리가 구글에 대응할 수 있는 K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그 K 솔루션을 만들어서 대표 선수를 만들어서 움직여보자. K 엔진을 한번 만들어보자. K 공간장을 엔진을 만들어보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은 출마를 해보자 합니다. 지금도 우리 김창호 사무관, 이종식 박사, 성우진 중과 같이 뛰고 있거든요. 미기는 하지만 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오늘 끝자 회의했고 또 갈 건데 저희가 조직의 정보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안에서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김 국장님은 되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문제가 주로 세 가지가 빠졌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아까 오케스트레이션 뭐 세탁기 안에 든다. 그냥 안에 돌아가야 하얗게 변하실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도 앞에서 후보자분들 말씀하신 거 보면 공급자 중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오케스트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걸 누가 듣고 누가 쓰느냐 국민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AI한테 익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해서 만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공간 정보가 국민적 밸류성을 안고 있는지 시장 평가를 해봤는지 니즈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중성을 가져야 돼요.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품질도 말씀하셨잖아요. 데이터 품질. 데이터도 품질 등급제 넣어가지고 뭐 아까 보안처리라는 거뭐 특 A, 뭐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에서도 관련된 금융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점들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동일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 보니까 매번 바람을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미래를 만들어가는 걸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정부는 여론이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지 주체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또 지난번 조성원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원장으로 제시를 하셨고 사람들이 세련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 세련될 수가 있나? 세대가 교체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제 이게 마무리를 해야 돼서 잠깐만요. 우리 저 지오 스토리 김성영 대표님 깜짝 놀라서 안 하고 갈 줄 알았어요. 이 지오 스토리도 정말 열심히 지금 막 AX 전환을 하고 계실 텐데 네. 한 말씀 하시죠. 저희 사무실도 열심히 지금 지오 AI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합참 불법 합참 전유물 관련 부분들도 저희가 AX 모아서 같이 했다는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자꾸 나타나진 않지만 현재 열심히 지금 AI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공간정보가 우리 여기 신상이 사는 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또 산림청에서 공간정보 플랫폼도 함께 지금 또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최우선도 SI 쪽으로, AI 쪽으로 함께 엔라인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 느끼는 게 좀 어려운 게 인력 난입니다. 저희 공간정보 시장으로 유입되려고 하는 인원들이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 뭐 거기서 부사장 얘기했는데 토큰값보다 뭐 신입사원 비용이 싸다라고 하셨는데 신입사원보다는 좀 경력 있는 AI 전문가를 저희 모시려고 하는데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비용이 너무 비싸.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대학에 계시는 교수분들이 학생들 좀 많이 좀 가르쳐서 토플비보다 싸게 와서 저희가 아주 큰 몸집으로 체중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일하면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학생들한테 동기부여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빡했다. 고양시에 우리 이창성 팀장님. 네, 참 진짜 멀리서 오셨는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씀. 그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22년간 공간정보 지적 관련 업무를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굉장히 공간정보로 품질이 많이 후져졌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수해진 공간 정보를 과연 어떻게 이제 국가가치를 창출하냐, 진짜 국민들이 어떻게 진짜 유용하게 생각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제가 만들어주고 하는데 약간 이 플랫폼을 만들 때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만들었지만 만들 때 과연 접속자가 몇 명이나 되고 이게 과연 얼마나 국민 삶에 정말 뭐가 필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의문을 좀 많이 해봤다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많이 나온 것처럼 우수한 진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저도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인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22년간 근무하고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황병철 본부장님 그냥 못 갑니다. 네, 그냥 밥 안 줄 때도.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공간정보 우리 지능산업진흥원이 진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컨텐츠들이 필요한데 사실 기호 AI 컨텐츠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 도와주시고 조직과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어전 다 이제 신상희 대표님 했습니다. 아니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간정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는 국토부 산하의 일인지 사무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영국 같은 경우 지오 스페셜 커미션이라고 있는데 지오 스페셜 커미션 산하에 영국 지오의 오더너스 서베이, 그다음 지적청, 해양조사청, 지질청에서 6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넘어갔냐면 작년 2025년에 가로등 디지털 서비스로 넘어갔어요. 더 이상 이제 뭐 국토부라든 이런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의 가로등 디지털 서비스로 넘어갔고 그때 내세웠던 게 뭐냐면 공간정보는 디지털 에센셜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지금 전체적인 산업계 분위기가 전통적으로 예전에 KNIS라든가 땅 위주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공중, 해양, 이것도 확장이 되고 있고 과거의 전통적인 객체 위주의 공간정보에서 현상정보 위주의 공간정보 빠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의 주요 사업 부서로서 제역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회의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디지털 국토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이번에 새 정부에서 이제 또 완납하는 디지털 서비스 같은 거를 그런 쪽으로 아예 옮기는 것들도 제안해 보실 필요가 있다. 디지털 국토청이라는 이름으로 재개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이거는 썰을 풀자면 한참인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저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뭐 공식은 아니더라도 지금쯤 이런 조직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과거에 어떻게 돼 왔는지 우리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사실 우리나라 정도의 국가 이 경제 규모에서 120명의 지원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네. 그때 불과 5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했던 인구 규모가 지금 1,500억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발주밖에 못하죠. 안 되죠. 하여튼 이 얘기는 지금 와 계시는 또 차기 원장님 그때 또 한번 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진짜 귀한 걸 하셨네요. 김원재 교수님이 이제 원장으로 선임이 되셨고 이제 취임 날짜는 옥토버 협의해서 22일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션님에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이제 와이사시
저 윗돌이 안 입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오늘 사실 저기 제가 그 22일날 취임하기 전에 마지막 식수를 한다고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식수한다고 오늘 복장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며칠 전에 그 집에서 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했어. 그러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뭐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까 뭐 우리 수장님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보안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저는 피해자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박사학위 논문 대상 지역이 독일 베팅햄 지역입니다. 국내에서 한 사실 그때 당시에 40장 정도 팬들리에서 대상 지역을 쓸 수 있는 곳이 국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왜 항공사진 뒤에서보다 빨간 도장 대입 체가 나올 때 이야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독일에 가서 논문을 써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서 참 놀랬던 게 그겁니다. 독일 그 니더자센주 그 항공사진을 찍는데 독일 업체랑 네덜란드 업체랑 프랑스 업체랑 들어와서 경쟁을 해서 네덜란드 업체가 따서가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경기도 사진을 찍는데 일본 업체랑 북한 업체랑 우리 한국 업체랑 중국 업체랑 싸워가지고 말하자면 중국 업체를 가져가는 거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거 자기 눈만 가리면 이게 뭐하느냐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면서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하면서 보안 문제는 내가 이야기하는 문제 아니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보다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지금 사실 뭐 여기 김백준 원장님은 한참 전에 생각해보시고 이광호 사장님은 저 친야대학교 주도 사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참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까 보다도 뭘 해야지 지금 그걸 까먹느냐고 이제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여튼하게 가서 좀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3년 또는 2년만 보내고 왔으면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조그만 목표입니다. 제가 여기 특히 계신 분들, 성모님도 계시고, 저희 유수호 교수님 후배도 계시지만,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힘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공식 취임을 앞두고 이렇게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여기 와주신 것은 감사하고 아마 여기서 나온 이런 얘기 들으러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김태훈 박사 아까 발표 정말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고 시간에 쫓겨서 아까 시연을 차근차근히 못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따로 한번 보고 싶은 정도인데 그 바이브 코딩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브 코딩이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이제 팔란티어를 만나면서 이제 이 일이 조금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어떤 국방 쪽에 어떤 발표를 하면서 제가 뭐를 준비했냐면 2개의 영상에서 F-35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것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면서 이제 팔란티어의 제품을 찾고 AIP를 보고 고담을 보고 이러면서 고담에 대해서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좋은 만남이 위대한 꿈을 낳는다 라는 말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고담을 가지고 개발을 해봤던 분은 손에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성주 사드나 아니면 BH나 여기에서만 고담이 접속할 수 있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발했던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개발자를 만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자료를 만들면서 또 IITP에서 저한테 공급망에 대한 이 니즈가 있는데 혹시 네가 디지털 트윈으로 뭐 자꾸 떠들어대던데 혹시 아이템이 있냐? 아이템을 만들면 되니까요.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이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을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분한테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SCM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임시영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또 거기에 붙었습니다. 그 세 명이 했고 외람되지만 저도 제 돈 700만 원을 썼거든요. 여기에 그 돈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예 맞습니다. 중요한데 예 그 일단 와이프는 모릅니다. 예. 와이프는 모르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4053 원장님이나 김택진 원장님이나 백규영 과장님이나 뭐 김원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진 데는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4053 원장님 3천억을 써보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김택진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백규영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김원대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황병철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들을 잘 리드해 주신 이런 좋은 자리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AI에 대한 또 우리가 또 실제 사례들을 제가 좀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 혼자 못합니다. 저 혼자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라이즈 사업으로 1,000억을 굴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4053 원장님이 젠슨 화학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큰일 났구나. 인재 유출이 심각하겠다. 이제 NDVR로 엄청난 많은 좋은 인재들이 넘어갈 테고 우리나라를 떠날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간 정보에 대한 인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ISPRS 2030 지지선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총리님하고 국회의장님하고 국토교통위원장 방을 다 찾아갔습니다. 다 찾아가서 지지선언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공간정보가 뭔데? 이 아까 홍보 말씀 주셨는데 이게 정말 중요해서 마지막에 장관님한테만 지지선언 받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좀 느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토부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데이터 만드는 엄청난 정부 예산이 투입해서 좋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타 산업과 융합이 되어서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서소모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에 바로 만든 것은 시설물 심투 리페어 디지털 트윈 안전관리 체계라고 자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뿌렸어요. 제 이름 써서 막 뿌려서 하나라도 연락이 오면 일을 만들면 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분들이 오늘 공간정보 선한 영향력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053 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좋은 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곧 이제 사이트 오픈합니다. 준비 다 해놓고 저도 700만 원 썼기 때문에 좀 받아들여야 돼서 네, 그래서 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때 느꼈던 건 우리나라는 왜 지도가 글로벌한 지도가 없지? 전 세계에 글로벌한 지도가 없지? 이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훨씬 더 공급망에 대해서 우리의 니즈를 녹여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간 정보를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공간정보관리법, 기본법, 지능법에 약간 오리엔트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만 벗어나도 조금 이제 그런데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유연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라, 우리의 플랫폼에 넣어라. 그럼 IoT 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긴 하지만 시장의 규모가 거기가 더 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지는 여기 모든 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 공간정보가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도록 저희 공간정보 품질관리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우리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권우석 부사장님 좀 일이 있어서 나가셨지만 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행망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쪽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소버린 AI로 가닥을 잡고 있고 가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우리가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어제인가 오늘 그 과기부 장관이 우리도 독자적인 월드 모델, 그러니까 이제 젠슨 홍이 왔다 가면서 그걸 그냥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젠슨 홍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월드 모델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편입돼 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 종속돼 버립니다. 그래서 국내의 월드 모델이나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고 과기부 장관이 얘기하는 거 듣고 아주 괜찮다. 그리고 지금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LG가 하던가요? 앞단에 서서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각자 사는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부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안 문제도 결국은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안 문제도 우리가 풀어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지금 여기 사업을 지겠다고 하는 우리 산업체들은 뭐든지 아이디어를 얻고 인사이트를 얻어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가장 강하잖아요. 그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김대원 실장이 오늘 발표한 것 같은 그런 인사이트, 그거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되게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아까 임시영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죠. 갑자기 뭐 거의 첨단 쪽으로 갔다가 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커요. 큰 만큼 사실상 우리가 그 어떤 콘텐츠의 중심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핵심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커넥트 데이가 필요한 거죠. 지식들이 각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굉장히 각 분야 쪽으로 빠르게 발전해 갈수록 이걸 갖다가 모아서 또 연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 이 언론의 힘이 필요하죠. 사실상 저도 국토연구원에 있을 때 제일 열심히 하고 많이 된 게 그 공무원들이, 우리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공간 정보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그것만큼 진짜 우리가 이 홍보,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정책 결정자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을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이 커넥트 데일리 창립 3주년 때 이런 또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게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히나 이런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도 국장님께 큰 박수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김영도 국장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